제가 먼저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카메라가 많이 이렇게 찍어주는 것은 처음 겪었네요. 그래서 원내대표를 서러우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니,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카메라가 이렇게 한 번에 동시에 이렇게 많이 찍는 경우는 처음 겪어봐가지고, 그래서 원내대표를 서러우려고 그랬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축하도 그때 못 드리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원내대표 아주 3파전 치열하게 벌어져가지고 당선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평소에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또 꼭 한 번은 모시고 일하고 싶었었는데 마침 우선은 선배님께서 민주평화당의 원내대표가 되셔가지고 그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고 또 우리 당의 128명의 모든 의원님들이 함께 축하드리고 기뻐한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인사가 좀 늦었습니다만 저보다 먼저 치열한 3파전을 통해서 원내대표의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 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큰 중책을 잘 수행하셔서 이 나라가 좀 잘 변화가도록 역할을 해주셨으면 기대합니다. 저는 뭐 다른 정당에 제가 찾아뵀을 때도 그랬지만 실제로 경청 협치의 정신으로 우리가 협치의 정신이 굉장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은 경청 협치의 정신으로 임하겠다. 그래서 다른 정당의 의견, 특히 그 원내대표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런 내용들 이런 것을 우선 먼저 경청하고 그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우리가 국회를 운영해 나가고 또 전국 전반을 운영해 나가는 이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삼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선생님이 기탄 없이 말씀 주시면 제가 또 동생 아닙니까? 말 잘 듣는 동생이 되면 국회가 좀 이렇게 묘하게 상황이 좀 지금 꼬였어요. 여기 보면은 그냥 과거에 국민의당 그대로 있었더라면 이게 좀 이렇게 가지런하게 정리가 좀 잘 된 느낌인데 국민의당에서 잘못된 이별이 있었고 또 바른정당과 또 국민의당 일부가 나간 사람들이 합친 또 잘못된 만남이 꼬여가지고 아주 제3 세력들이 4분 5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4분 5열이 되어 있어가지고 바른미래당이 있고 민주평화당이 있고 또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우리 민주평화당에서 와서 활동하는 의원들이 있고 또 나와가지고 그냥 무소속으로 활동하는 또 의원들이 있고 또 바른미래당 소속에 들어있지만은 전혀 바른미래당 회의나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또 의원들이 한 2분 정도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4분 5개로도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제3 세력들이 이렇게 4분 5열 지리멸렬 하다 보니까 과거 양당제의 현상으로 가버린 것 같아요. 이 양당제로.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제1야당의 책임을 지금 다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국회가 저 식물국회에서 동물국회로 다시 공전국회로 이렇게 헛바퀴를 돌고 있는데 여당에서 뭔가 좀 명분을 만들어주고 여건을 조성해줘야 자유한국당이 좀 이렇게 들어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던데요. 예, 교육위원장님 하시면서 어려운 여야 관계 다 겪어내시면서 아주 원만하게 교육위원회 운영하셨던 뭐 그런 그 지혜와 구견을 주시면 저도 그렇게 국회 정상화할 수 있는 데 있어서 뭐 저를 아끼진 않겠습니다. 예. 저를 아끼지 않고 국회가 정상화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면 저를 던져서라도 그렇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마침 바른미래당에서도 원내대표를 선출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마저 좀 의견을 경청하고 국회 정상화의 해법을 찍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이번 주에 이제 각 새로운
이제 마지막 임기 원내대표들이 다 결정이 되면 예. 그 계기로 자유한국당이 좀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서 어쨌든 패스트 트랙에 탄 그 선거제 개혁 문제도 어떤 5당 간의 합의에 의해서 원만하게 어떤 합의안을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예. 또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예전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면서도 혹시 분권형 개헌이라도 된다면은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과거에 한번 그런 이야기가 자유한국당 측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국회가 정상화되고 또 자유한국당도 이제 그 선거법 협상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은 그 원포인트 개헌까지를 한번 꺼내서 거기에 또 맞는 그 선거제 개편 문제도 같이 좀 다뤄가 주면은 선거제 그 개혁에 대한 합의도 좀 현실적으로 가능성을 좀 높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뭐 아직 개헌과 관련해서는 저희 안에서는 어떤 이야기도 없었기 때문에 뭐 제가 바로 즉답을 드리지 못하는 점은 좀 양해해 주시고, 그 나경원 의원께서는 저한테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되겠다고 그러셨는데 선배님은 저한테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 정읍 고창에 네. 거기 아주 특산품들, 농산물들, 특산품들이 아주 많습니다. 거기 아주 그 귀하고 또 좀 특히 또 고창 같은 경우는 홍토 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땅콩 같은 경우도 아주 맛있고 예. 복분자도 아주 좋고 그래서 우리 이인영 원내대표님께서 아주 힘들어서 이렇게 국회에 끌고 가시는데 힘이 좀 들 수 있으면 특산품들 잘 이렇게 보내드려서 홍보도 하고 우리 이 대표님 힘을 북돋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한두 끼 굶어도 되는데요. 예. 국민들이 배고파 하시니까 선배님께서 그 배고파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민생국회가 복원될 수 있도록 많이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그러시고 진짜 그 경제 문제는 현장에서 물론 뭐 이 대표님께서도 현장에서 느끼겠지만 정부는 이제 책임이 있다 보니까 뭐 좀 기다려달라고만 이렇게 하는데 네. 물론 뭐 정부도 속으로는 이게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거 아마 느끼고 뭐 인정할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책임이 있는 정부다 보니까 쉽게 그 어려움을 인정을 공개적으로는 못 하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 느껴보면은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지금 경제 문제가. 그래서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도 중요하고 정상화를 했을 때 이 경제난을 직시하고 예. 또 경제난의 원인을 제대로 좀 밝혀서 그 제대로 된 그 원인에 처방한 경제 정책으로 정부 경제 정책이 좀 수정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에서도 좀 역할을 좀 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뭐 경제난 원인 규명 대책 마련 무슨 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라도 우리 국회가 그 5당이 이렇게 참여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서 원인 규명도 하고 대책도 좀 실효성 있는 대책도 찾아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면 좋겠어요. 진짜 심각합니다. 아주 일선에서는 아주 막 아우성이 심해요. 예, 저도 경선 과정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또 선배님 계시는 그 농촌이 같이 있는 지역구 같은 경우서 우리 농민 어르신들 뭐 이런 분들 그리고 청년들 이런 대책들을 집중적으로 국회가 만들어야 하고, 그래서 민생을 회복할 수 있는, 민생 경제를 아주 그냥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정도로 국회가 아주 특별히 신경 써서 이번에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자주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나눴습니다. 그게 그냥 정치권에서 흔히 하는 레토릭이 아니라 지금 실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 주신 거 다 포함해서 아주 적극적인 대책을 우리가 함께 강구할 수 있다면 마다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그런 문제들은 야당이 주도해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주 허심탄회하게 임하겠습니다. 제가 그 상임위가 기재위입니다. 기재위에서 정부 장관들을 상대로 이렇게 질의를 해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국정을 농단하고 적폐를 쌓았고
남북 관계를 파탄내고 경제까지 망친 정부다. 근데 왜 경제까지 망쳤다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가 이렇게 더 나쁘냐. 그러면은 그 아주 답변을 못하고 아주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또 있고, 또 마주보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좀 떨떠름하고 요 경제 망친 정부라고 그러고, 또 그 경제를 망친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 경제 성적표가 도대체 나쁜 이유가 뭐냐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참 답변이 궁한데, 저는 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플러스 알파 정도로 작용한 거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경제난의 원인은 따로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좀 밝혀내는 것이 그지, 계속 확장재정만 이렇게 써가지고는 오히려 나중에 스태그플레이션만 되지 전혀 이 경기 부진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도 그 원인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추경도 저는 미세먼지 추경이라고 이름이 들어있지만 이렇게 추경 내용을 제대로 좀 분석을 해서 미세먼지 대책은 제대로 그 추경에 반영해서 세워가더라도 그저 그냥 경기 부양 대책의 일환으로 세우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재고를 좀 해서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효과가 좀 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자꾸 확장재정만 외쳐가지고는 경제가 나아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차분하게 국회가 열리면은 미세먼지 추경과 경기 부양 추경을 좀 구분을 해서 미세먼지야 그대로 살려가야 되지만은 더라도 좀 더 확대를 해야 되지만은 그냥 경기 부양이 될 거다라는 생각으로 세운 그런 예산들은 한번 깊게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근데 그것도 저것도 뭐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돌아가지고 상임위 좀 열려야 하는데 걱정이잖아요. 좀 걱정이고. 예. 경기 부양 대책이라기보다는 경기 하방 리스크가 조금 빠르게 확대되는 거에 대해서 현재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의식들이 정부 당국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지금 정부의 여러 가지 경제 정책에 대해서 비판이 있으신 것도 압니다만, 이른바 소득 성장이나 혁신 성장, 공정 성장, 평화 성장, 이런 것들이 지금 일정한 의미에서 저희들은 모멘텀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경기 전체가 하강하고 또 침체로 들어가는 이런 경기 순환상의 사이클상에서 생긴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회복기로 들어갈 때는 저희들이 만든 모멘텀이 반드시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다, 뭐 이런 확신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문제를 더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 곤란함의 원인이 뭐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경청하고요. 또 그에 따른 좀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청하고 또 의견 주시면 정부 대책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이제 이쯤에서 저희가 오픈은 마무리하고 저희들끼리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